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종목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 제가 좀 더 또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보조 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OTT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현재는 오늘 마이네임 이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마이네임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거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산타를 한번 사볼까 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이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던 코퍼스 코리아도 어느 정도 올랐고요. 플러스 그리고 IHQ가 디즈니 관련으로 해서 같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OTT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이번 주에는 조금 강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석탄 관련주나 그리고 뭐 탄소 중립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조에 넣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종금입니다. 우리종금은 제가 대출 규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런 애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렇게 파동으로는 얘가 지금 현재 시총을 보게 되면 일단 7,693억이에요. 7,693억 정도면은 뭐 파동으로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3천억 정도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시총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파동은 C가 될 거고 그리고 1, 2파겠죠, 여러분? 여기가 2파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으로 해서 3파. 그리고 나서 이렇게 4파라면 왜냐하면 이 4파와 3의 4파는 저점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5파라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얘는 241선만 깨지 않으면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얘가 반등을 많이 좀 했네요. 그래서 한 800 정도까지 찍고 한 820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20쯤에서 현재 880이면은 그래도 여러분 한 7% 정도 아마 수익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담으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얘가 900을 계속해서 못 넘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여기 이 구간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구간이라 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스토캐스틱도 아직 완전히 끝을 향해 가지 않았고 RSI도 과매수로 가지 않아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는 있으나 근데 약간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금융주들이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분할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대세 테마에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 현재로서 우리 종금은 주봉으로 봐도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저라면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한 850 정도까지는 버티고 이거를 만약 깨게 되면 그냥 정리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얘가 한번 뛸 때 익절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 기관에서 다시 또 수급이 어느 정도 연기금도 그렇고 들어오고 있죠. 기타 법인도 뭐 매동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셨죠? 그런데 현재 지금 매물대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지겨워질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종금은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를 하고 왜냐면 수익권으로 왔으니까 종료를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걸 하게 되면 다른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종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줄이고 나서 새로운 걸 하는 게 여러분도 좋고 저도 편하고 둘 다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얘는 제가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할 줄 몰랐는데 근데 중국 관련해서 얘는 이제 아연 관련주로 해서 상승을 좀 할 거다. 영풍이랑 같이.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아연 플러스 지금 금 관련주로 해서도 좀 엮여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RSI도 그렇고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지금 과매수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고점을 어느 정도 찍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지금 파동으로 만약에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뭐 3파 끝이든 뭐 5파 끝이든 한번 조정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익절하고 소액만을 좀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도 한 50, 제가 한 50만 원대 초반 정도 에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얘는 정고점을 넘어주면서 새로운 파동을 형성을 했고 충분한 수익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려아연도 이 정도까지 하고 채널에서 종료를 좀 하도록 할게요. 종목별 투자자도 뭐 연기금이나 뭐 투신, 금투 이렇게 기관들 수급은 전혀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부분 익절을 하되 어느 정도는 조금은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아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풍입니다. 영풍도 고려아연과 마찬가지로 네, 뭐 아연 관련주로 볼 수도 있고 플러스 얘는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재료가 엮이는 게 더 많아요. 왜냐면 고려아연이 영풍 소속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파동으로 보게 되면 C1, 2파 그리고 이렇게 3파라면 제가 만약 얘가 4파면 하나, 둘, 셋으로 해서 이렇게 플랫형이 나왔다가 솔직히 이 모양은 살짝 좀 그렇긴 해요. 얘를 그렇죠. 근데 이제 무시를 하고요. 일단 A, B, C 해서 4파가 되면 5파가 나온다면은 여기 전고점 넘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러스 3바닥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바닥이라면은 상승할 수 있어서 영풍도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신기하게도 연속해서 거의 일주일 넘게 상승을 했죠, 여러분. 그냥 60만 원 중반에서 지금 74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10% 이상은 상승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얘가 5파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되냐? 이 정고점을 한번 넘어줄 거다. 그때가 매도 시점이 일단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RSI도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완전한 과매수는 아닌데 아마 이 정고점을 넘는 상태가 이 과매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영풍은 지금 뭐 퍼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재무도 좋은 편이라서 뭐 굉장히 저는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봉으로 봐도 그렇게 고점은 아니죠. 고점은 아니고 현재 주봉 자체가 이 241선 1년 평균선을 지금 뚫어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뚫어주게 되면 분명히 5파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더라도 연기금이 계속해서 담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까지 쌍끌로 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영풍도 수익으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풍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드코프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아픈 관계로 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리드코프는 일단 지금 상황만 보면 굉장히 삼각 수렴형으로 좀 가는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으로 해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가게 되면 5번의 파동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얘는 일목균형표까지만 보세요. 만약 얘가 일목균형표를 깨게 되면 하락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개인만의 이제 커트라인 선으로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드코프도 대출 규제 관련으로도 엮이고요. 얘는 배당주로서 좀 가치가 좀 높아요. 배당이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판단하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량도 없고 굉장히 재미가 없는 상태지만 그렇게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별 투자자도 기관은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요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얘는 손절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일목균형표를 깨는 상황, 그때가 일단 1차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리드코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KHENT입니다. KHENT는 일단 좀 버티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14%까지 갔다가 이 상한선을 좀 맞고 일단 8%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줬어요. 이 정도도 굉장히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윗꼬리가 있긴 한데 뭐 이 정도 거래량에 오늘 양봉을 좀 길게 뽑아줬기 때문에 크게 나쁜 상황은 없습니다.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라서 좀 더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일단 21선을 완전하게 넘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대가 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 외인이 또 일단은 수급이 들어왔고요. 거의 프로그램으로 다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물량이 또 들어오고 있고 뭐 지금 매동 자체나 뭐 차트상으로나 크게 문제될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지 라인이면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일단 뚫어줘서 일단 일목균형표, 즉 2,000원 선을 뚫어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 탈출을 할 정도의 가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른 이유는 뭐 제가 들어본 말로는 윤석열 관련주로 또 해가지고 잠시 반짝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한번 확 쳤다가 차라리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긴 한데 윗골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한번 탈출할 기회 정도는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 가격이 2017년 12월 거의 최저 수준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얘는 공시를 보시면은 일단 전환가액을 오늘 또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 8회차를 1912원짜리를 1652원으로 조정을 좀 했고요. 제가 정리한 거를 잠시 같이 보시면은 현재 이 8회차란 거는 KH 글로벌 조합 IOK에서 일단은 해준 겁니다. 이거를 1912원에서 1600원대로 낮춘 거고요. 현재 7회차는 메리츠 메리츠 건데 이 100억이 곧 10월 21일부터 이 전환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6회차도 마찬가지로 필룩스가 행사를 하지 않고 2029원에서 이 1600원대로 전환가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곧 아마 메리츠에서도 1854원을 아마 좀 더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가 자체가 1800원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이 주가를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매도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 100억을 아셨죠? 그게 아니라면은 현재 이제 18일인데 21일부터까지 아마 주가를 올리거나 또는 21일이 지나고 나서 전환가액을 이제 전환을 상장을 하기 전에 한번 쳐올려서 얘네 정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이 전환가액 조정이 어떻게 더 진행이 되는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KHNT는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얘네들이 2배 먹으려고 한 3,000원까지 올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KHNT는 좀 지켜보시고 장만 좋으면은 이런 작은 애들은 더 잘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HN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애경유화입니다. 애경유화는 제가 중국 석탄 관련으로 해서 PVC 관련주 해가지고 애경유화를 말씀 좀 드렸습니다. 얘는 재무도 괜찮고 회사도 별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얘는 애경유화는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만 보면 21선을 깬 것도 아니고 차트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고 현재 이 매물대를 받쳐주고 있는 매물대를 완전히 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히 거래량도 별로 없어서 어느 정도 일부러 누른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렇고요. 지금 애경유화 일봉을 보시게 되면 정배열 상태입니다. 지금 5일선이 16,140원, 11선이 15,035원, 21선이 15,032원, 그리고 60일선이 13,557, 121선이 13,041에 241선이 11,488로 이렇게 정배열 상태인 거는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손절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더 낫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현재 이 받쳐주고 있는 매물대 이 저항이면서 동시에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죠. 특히 21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깨기 전까지는 뭐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셨다가 완전히 차트가 무너진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얘가 정말 많이 빼면 한 14,000 중반 정도까지도 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그거에 비해서 종목별 투자자는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들고 가고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애경유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엔젤입니다. 유엔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에요. 얘는 어떤 관련주냐면은 일단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정비열 상태예요. 현재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일, 241선이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정비열 상태고 오늘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전날의 양봉을 꺾는 그 윗꼬리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거래량도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재료도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들고 갈 만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현재 요 W 라인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지지를 한번 받고 양봉이 나온다면은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얘를 월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여기 이 사각형 안에서 노는 애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편하죠, 여러분. 그러면 얘는 적어도 한 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올해 이제 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찍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수급도 오늘은 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들어온 물량이 나갔다고 보기도 힘들죠. 그래서 유엔젤은 노려보실 분들은 일단 요 반등을 잘 하는지를 잘 지켜보시고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낙담하기에는 이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굉장히 쳐올리고 조정할 때는 거래량이 없죠. 다시 또 쳐올리고 신고가 찍고 많이 내렸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일단 거래량을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할 경우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엔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SK텔레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솔직히 제가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살짝 좀 헷갈려요, 여러분. 헷갈려요. 파동을 세는데 좀 헷갈립니다. 일단 얘를 여기로 만약 C 파를 잡게 되면 1파 잡기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파동 자체가. 그래서 얘는 일목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시총이 좀 괜찮은 애들은 뭐 주봉으로 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얘가 C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얘 자체를 1파 잡을 때 분명히 이렇게 1파 잡으셔도 문제되진 않아요. 그러고 나서 2파라면 이 정고점을 넘는 이 구간이 3파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좀 애매하다 하는 경우에는 하나, 둘, 셋 하고 넷 그리고 5번으로 해서 한 번 더 3파가 더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만약 얘가 여기가 1파든 여기가 1파든 2파 뭐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3파 다음에 현재 4파가 좀 진행 중이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얘가 일봉으로 봤을 때 이 전 저점을 깨서 내려갈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얘가 5파가 만약 진행 중이려고 한다. 5파가 진행 중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얘는 이 전 저점을 절대로 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손절 라인을 정한다 하실 분들은 28만원 살짝 위 정도에서 끝내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고 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일본으로 봤을 때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터트리면서 올린 날이 있거든요. 그날의 시가가 얼마냐? 시가가 29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29만 2천원이 세력이 만약 있다면 지키고 싶은 가장 지키고 싶은 단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도 현재는 29만 6천원이지만 이 저점을 안 깼을 때는 어느 정도 더 들고 갈만 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241선이 보이시죠? 이 241선이 지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는 손절을 크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이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던 이 시가 부분을 잘 지키는지 지켜보시고요. 나는 어느 정도 좀 더 지켜보고 싶어. 왜냐하면 SK텔레콤은 뭐 재무도 괜찮고 그리고 뭐 나는 좀 길게 들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하시면은 241선, 1년 평균선을 지지를 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재 뭐 스토캐스틱이나 RSI나 지금 하락을 그리고 있는 단계라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찍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낙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손절 라인을 좀 정하셔가지고 버티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뭐 내일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어, 한 종목 한 종목을 좀 길게 설명을 못 해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컨디션을 좀 찾아서 다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